자, 2024-2025 분데스리가 5라운드 바이에른 뮌헨과 레바민과 또 레버쿠젠과 레바민의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일단 최종 스코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종 스코어는 1대1로 좀 비겼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또 두 감독들의 명장들끼리 또 상대를 해갖고 좀 오히려 좀 재밌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쪽을 보면은 일단 콤파니 감독과 사비 알론소 감독의 이제 두 레전드끼리 또 감독들의 빅매치가 좀 성사가 좀 되었긴 했고, 게다가 한쪽을 보면은 일단은 알론소 감독도 오늘 전술이 일단 보시면 3-4-2-1 포메이션 좀 들고 나왔었긴 했고요. 그리고 위네는 4-2-3-1 진영의 형태로 나왔었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오늘 전반전 31분 만에 안드리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나서 이번에 또 전반 39분이었나요? 그때 38분인가 39분에 파블로비치 선수가 일단 동점골을 넣긴 했는데, 근데 약간 좀 초반부터 득점 차가 좀 많이 안 나왔긴 했어요. 근데 일단 오늘 동점을 봤을 때는 좀 약간 뭔가 싱겁기도 하고 좀 뭔가 역전골 냄새가 나올 줄 알았는데도 오늘 역전골 냄새가 안 나왔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김민지 선수 그래도 오늘 좀 실수는 좀 없이 좀 이어졌긴 했고, 게다가 약간 좀 보면은 벤 데이비스나 뭐 게헤로나 뭐 아시겠지만 예 게레이로 선수나 아니면 뭐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실수가 좀 많긴 했었다만, 근데 아까 그 안드리 선수가 선제골 넣고 나서야 근데 공격적인 패스 정도가 좀 약간 뒤엉켰긴 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 봐서는 아시겠지만 우파메카노 선수가 일단 옐로 카드 하나는 먹었긴 했고, 근데 중요한 건 약간 데이비스가 데이비스가 좀 약간 실수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데이비스 선수도 일단은 약간 좀 뭐 첫 번째가 좀 실수가 이어진 것 좀 이었긴 했지만, 근데 오히려 볼을 걷어내려고 했던 상황에서 하필 안드레이 선수가 실수로 득점을 또 이어졌긴 했고, 게다가 첫 실점이 이어졌긴 했고,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건 데이비스도 오늘 실수가 있는 건 좀 약간 뭐랄까 그 실수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안드리 선수가 선제골 실점하면서 위네는 또 콤파니 감독도 약간 좀 불안감이 있었긴 했고, 그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제 파블로비치 선수가 그 동점골까지 넣는데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파블로비치 선수가 동점골 넣는데 이후에서 결국 이번에 뭐 운 좋게도 들어갔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일단 파블로비치 선수가 이런 경우에서는 미리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파블로비치 선수가 오늘 좀 약간 뭐랄까 그 경기 상황에서는 좀 그렇긴 했고, 알폰소 데이비스인가요? 뭐 아무튼간에 그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약간 차원이 좀 약간 애매했던 것 같아요. 예, 벤데이비스가 아니라 알폰소 데이비스였네요. 예, 일단 좀 정정하고요. 네,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도 그래도 좀 나름대로 그 좀 실점을 좀 덜 줄이기 위해서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도 그래도 좀 실점이 이어지면은 약간 좀 위기 상황일 때마다 나오면 안 되는 거였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 뭔지 모르신 분들 있겠지만, 일단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상황이 좀 안 좋았긴 했고요. 근데 오늘 약간 해리케인이 발목 쪽에 좀 약간 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게다가 해리케인 선수가 일단은 경기 도중에서 발목 쪽이 좀 약간이 안 좋아갖고
일단 좀 위로진이 투입시켜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해리케인 선수가 약간 부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해리케인도 일단 다음 경기가 이제 또 챔스 경기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챔스 경기가 있는 데마다 설마 챔스 때 못 나오는 거 아니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 나오지 못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토마스 밀러를 해리케인 선수를 대신해서 좀 교체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챔스 때 만약에 선발 라인업이 나왔으면은 그래도 좀 큰 무리가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해리케인 선수가 부상에 입히면은 그래도 챔스는 어쩌고 경기 좀 약간 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아시겠지만 오늘 보시면서 일단 경기를 보시면서 약간 좀 이 뭐 두 명의 또 감독들의 명장끼리 또 대결해갖고 해서 오늘 좀 재밌었긴 했고 그리고 또 오늘 아쉽게 비겼지만 그래도 오늘 좀 약간 좀 재밌었긴 재밌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면에 또 리버풀하고 울버햄튼 경기를 다시 한번 좀 보자면 일단 리버풀이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일단 오늘 뭐 아시겠지만 리버풀이 일단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나테 선수가 오늘 득점하면서 코나테가 득점을 했는데 지오그 조타 선수가 일단은 어시스트 하나 나왔긴 했고요. 그리고 전반전 36분에 봤을 때도 오늘 앤서니 테일러 심판이 오늘 경기에서 이어졌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일단 전반전 봤을 때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옐로 카드 하나를 좀 받았고 앙드레 오나나 선수도 일단 안드레 선수가 일단은 옐로 카드 하나를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오그 조타가 레드카드 퇴장일 줄 알았긴 했거든요. 근데 VRC를 보니까 VRC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를 보니까 이거 뭐 퇴장이 아니라 이제 옐로 카드로 그대로 번복을 됐고 그 결국에 앤서니 테일러 심판은 지오고 조타가 일단은 퇴장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퇴장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문제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놀랍게도 이제 앤서니 테일러 심판이 퇴장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고 결국에는 옐로 카드만 이게 받고 이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앤서니 테일러 심판을 보면은 약간 좀 흐리멍텅하다고 봐야 될까가 중요하긴 했고 흐리멍텅하고 좀 약간 심판답지 않은 행동이 좀 나왔긴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리버풀 쪽의 입장으로서는 지오고 조타가 옐로 카드 하나를 받았지만 아놀드 선수가 일단 옐로 카드 하나를 받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하메드 살라가 일단은 득점까지 얻어내면서 성공을 시켰는데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살라가 득점한 이후부터 또 코나테 선수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이어졌긴 했고 게다가 그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결국 역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역전하기 전에 또 이제 아이투 누리가 이제 추가골로 이제 또 동점골까지 만들어냈는데 성공시키고 그 후반 61분 만에 모하메드 살라가 역전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점유율을 봤을 때 일단 점유율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울버햄튼이 점유율 봤을 때 43대 57이었고요. 그리고 또 위협적인 공격을 봤을 때 34%. 리버풀 일단 위협적인 공격에서는 일단 34%로 이어졌다가 울버햄튼 쪽을 보면은 22%의 위협적인 공격이 나왔었거든요. 위협적인 공격이 나왔었긴 했고 게다가 세이프를 보시면은 울버햄튼이 60% 그리고 리버풀이 현재 48%를 좀 더 울버햄튼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걸 봤을 때는
점유율 봤을 때는 43대 57로 일단 리버풀이 압도적인 우세로 이어졌다가 좀 기록이 많이 나왔었긴 했고요. 그리고 일단 보시면은 이제 파울이 울버햄튼이 현재 15개 파울로 이어졌죠. 그리고 리버풀도 8개 파울로 만들어냈죠. 근데 다행히기도 일단은 울버햄튼 쪽에서는 지금 이제 파울이 너무 많아요.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리버풀하고 울버햄튼도 파울이 많아갖고는 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포인트 맵을 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게 보면 코나테가 오늘 첫 득점이 이어졌다가 그리고 또 아놀드 선수가 오늘 슈팅까지는 냈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반전 40분 만에 슈팅이 많이 나왔긴 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거 뭐겠어요. 코나테가 38분 만에 슈팅을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안 나왔다. 그리고 아놀드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경기 부담감이 좀 있었지만 근데 오늘 약간 좀 잘했긴 했고요. 그리고 코디 각포는 오늘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경기만큼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예. 후반 20분 만에 거의 뭐 슈팅까지는 찬스는 좋았으나 오히려 좀 아쉬운 마음도 더욱더 컸고 또 그 결정적인 찬스가 많이 나왔으면은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3대 1이나 4대 1 정도까지 갔으면 끝났을 것 같았는데 좀 뭔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후냐도 그렇고 베가르도 그렇고 레미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쿠냐 선수가 일단 좀 득점까지는 성공시켰는 데마다 좀 이어졌긴 했고 게다가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슈팅을 보면 일단 리버풀이 현재 10개 그리고 유슈팅이 현재 6개 네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을 보면은 일단 리버풀이 현재 420%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뭐 전체 패스 성공률을 보면은 463% 그리고 실패 확률도 오히려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전체 태클을 보면은 아무래도 울버햄튼이 현재 10개, 경합 성공에서는 10개. 근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걷어내기 있어서 일단 30개까지 이어졌는데 리버풀이 현재 29개까지는 걷어내기가 좀 한계 차로 좀 밀려났어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빗나갈 슈팅도 보면은 아무래도 리버풀이 현재 3개까지는 이어졌긴 했지만 근데 이 슈팅 보면은 현재 리버풀이 현재 6개 이어졌긴 했죠. 근데 울버햄튼 쪽을 보면은 현재 3개로 이어졌긴 했지만 근데 약간 슈팅 숫자 차이에서도 비교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리버풀이 현재 압도적인 우세로 올라왔긴 했고요. 근데 오히려 천지 차이가 나긴 했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리버풀이 차이가 많이 심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오히려 기가 막히게 슈팅은 좀 잘 찾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울버햄튼도 그렇고 리버풀도 현재 뭐 파울이 좀 8개와 15개 좀 약간 좀 5개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고 근데 5개인가 한 7개 차이가 많이 났긴 했는데 네, 울버햄튼도 일단 파울 없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파울 8개 이어졌으면 안 된 상황이었는데 파울 8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 보면 오히려 파울이 좀 많은 거는 보면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 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도 리버풀이나 울버햄튼 쪽에도 파울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옐로 카드 같은 것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래 이제 나머지 경기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리버풀 쪽의 입장으로서도 좀 다음 경기 때는 좀 제발 그 경고 없이 갔으면 좋겠고 또 울버햄튼도 마찬가지로서 경기 상황에선 좀 부담감을 좀 더 덜 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뭐 아시겠지만 오늘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 그리고 울버햄튼과 리버풀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를 일단 두 경기를 함께
살펴봤고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오늘 경기를 봤을 때도 그래도 좀 황희찬 선수가 오늘 뒤늦게 좀 교체를 좀 한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위넨하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잘했긴 잘했지만, 근데 약간 좀 보면은 유슈팅이 일단 레버쿠젠이 현재 2개까지는 얻어낸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슈팅 찬스도 그래도 레바민도 일단은 슈팅이 11개까지는 이어진 게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뭐 오늘 두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오늘 그래도 좀 양 팀 다 경기가 좀 재밌었긴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아무래도 좀 재밌는 경기들이 좀 많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막판에 두 경기에서 또 울버햄튼하고 리버풀, 그리고 또 미넨하고 레버쿠젠 경기를 봤을 때도 또 오늘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경기 결과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토크 영상도 일단은 추후 공개한 월요일 날에 영상 좀 업로드를 좀 할 거고요. 아니 뭐 지금이라도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일단 오늘 레바민과 레버쿠젠 그리고 울버햄튼과 리버풀 중계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